안녕하세요. 파생상품의 세계를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드리는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은 금융계에 숨겨진 거인, 바로 이 장외 시장이라는 건 대체 뭔지 그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부터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죠? 630조 달러.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규모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와, 630조 달러요? 잠깐만요. 전 세계 주식 시장을 싹 다 합친 것보다 10배나 크다고요? 아니, 그게 말이 되나요? 도대체 상상도 안 가는데 어떤 시장이길래요? 네, 바로 그 상상조차 힘든 시장이 장외 시장, 영어로는 오버 디 카운터, 우리가 줄여서 OTC 마켓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주식 거래할 때 생각하는 증권거래소 있잖아요. 그런 공식적인 장소가 없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금융기관이나 큰 기업들끼리 전화나 컴퓨터로 우리 이런 조건으로 계약합시다 하고 1대1로 직접 거래를 트는 거죠. 그래도 아직 뭔가 딱 잡히지가 않는데요. 혹시 좀 더 쉬운 비 없을까요? 물론이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아는 거래소 시장이 백화점에서 파는 기성복 정장이라면요. 이 OTC 시장은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드는 맞춤 정장 같은 거예요. 기성복은 사이즈랑 디자인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맞춤 정장은 원단부터 단추 하나까지 전부 나한테 맞출 수 있죠. OTC 계약도 똑같아요. 각자 필요한 조건에 따라서 아주 자유롭게 맞춤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도 공개되지 않고 둘만의 비밀 협상으로 정해지는 거고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아래쪽에 잔잔하게 흘러가는 이 실선이 우리가 아는 그 주식시장 같은 거래소 시장이고요. 그런데 저 위로 그냥 수직으로 솟구치는 점선, 저게 바로 장외시장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냥 폭발해버렸죠. 규제는 없지, 금융혁신은 일어나지 이러면서 정말 누구도 상상 못할 속도로 거대해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통제 없이 거대해진 시장에는 당연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2008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순간이죠. 시스템이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자, 시간을 돌려보죠. 2008년 9월 15일 투자은행의 대명사였던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선언합니다. 이게 그냥 한 회사가 망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 하나가 보이지 않는 핏줄처럼 얽혀있던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방아쇠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아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리 리만 브라더스가 커도 회사 하나 망하였다고 어떻게 전 세계가 이렇게까지 휘청거릴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이 숫자 31대 1에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리만은 자기 돈 1달러를 가지고 무려 31달러짜리 투자를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남의 돈, 즉 빚이었던 거죠. 이걸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 리스크라는 겁니다. 도미노 같은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뭐였냐면 이 OTC 거래는 당사자들끼리만 아는 비밀 계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리만이 쓰러지니까 그럼 리만이랑 거래했던 쟤는 괜찮나? 또 쟤랑 거래했던 쟤는? 하면서 아무도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누가 얼마짜리 폭탄을 들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 보이지 않는 공포가 시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든 겁니다. 정말 끔찍한 위기였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사건 때문에 전 세계가 이 보이지 않는 거인을 더 이상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 길들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 경제가 벼랑 끝까지 몰렸던 이 경험은 규제 당국에게 정말 뼈아픈 교훈을 주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깜깜이 시장 때문에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방향의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갑니다. 첫째,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중앙청산소 CCP라는 보증인을 세운 거예요. 혹시 누가 망해도 이 보증인이 책임을 져주니까 거래가 안전해지죠? 둘째, 모든 거래 내역을 거래정보저장소라는 곳에 다 보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누가 어떤 거래를 하는지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좀 더 체계적인 전자거래 플랫폼을 만들어서 가격이 투명하게 결정되도록 유도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머릿속에 잘 정리해볼까요?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외 시장은 우리가 아는 시장 옆에 있는 또 하나의 거대한 맞춤 정장 같은 금융세계였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비밀스럽고 거대하다 보니까 2008년에 터진 것처럼 어마어마한 시스템 리스크를 품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위기 이후에 나온 새로운 규제들은
이 숨겨진 거인의 속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더 안전하게 만들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금융혁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상품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혁신의 자유와 시스템 전체를 지켜야 하는 안정성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그 현명한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까요? 이건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